안녕하세요. 저희 2조는 인텔 CPU 사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인텔 CPU 사태는 1월 3일 구글에서 최초로 발표되었고 IT 업체에서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인텔 CPU 사건의 전말을 소개하기 전에 간단히 목차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 첫 번째로는 인텔 CPU 사건의 전말, 그 다음에 멜트다운, 그 다음에 스펙터,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론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인텔 CPU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자면 존 헌이라는 연구자가 자신의 수치 해석 코드의 성능이 잘 돌아가지 않자 하드웨어함에 잘 돌아가는 코드를 더 개발하기 위해 개발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텔 CPU에 대한 수천 가지의 페이지의 매뉴얼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연구자는 죄송합니다. 다시 될까요? 아니 그냥 하세요. 넘기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요. 괜찮아. 인텔 CPU 사건의 원인은 그래서 인텔 CPU 사건의 초기에 매뉴얼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그는 프로세서의 데이터가 어떻게 고속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내용에 귀를 기울였고 매뉴얼에 쓰인 방식이 악용되면 데이터가 새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이 에러가 보편적으로 나타나면 역으로 공격될 수 있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확인하였고 그 후 구글에서 1월 3일 주요 CPU 제조사인 인텔, AMD, ARM에 이 버그를 소개해 주었고 보안 패치가 배치된 후 이 사실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멜트다운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자료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기술적으로 저도 이야기 상당히 난해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이 내용을 이제 우리 정보과학 시간에 발표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주 미숙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너그럽게 잘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멜트다운, 인텔 CPU 인텔 CPU 게이트 첫 번째 멜트다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멜트다운이란 무엇일까요? 녹아내려요. 네, 맞아요. 뭔가 녹아내려요. 보안이 엄청 취약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이렇게 형상화한 그림을 띄고 있는데요. 이 멜트다운 부분은 운영체제의 심장구 메모리를 그 사용자의 프로그램이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고 그다음에 위험한 인텔 CPU상의 버그입니다. 이 멜트다운의 그런 버그는 비순차적 실행이라는 인텔 CPU 자체의 내부 구조의 원인이 해인인데요. 이 비순차적 실행이란 CPU의 명령어 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CPU 임의로 명령어의 처리 순서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CPU 명령어 처리 효율성입니다. 이 효율성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일단 맨 처음으로 이 멜트다운의 기술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취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일단은 비순차적 처리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식의 명령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의 변수에다가 5의 값을 넣고 B의 변수에다가 3의 값을 넣고
C는 이 A 더하기 B의 값을 넣고 그다음 D는 4의 값을 넣는 이 일련의 순서를 CPU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그 CPU 명령어 처리 통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런 통로에다 넣게 되면 먼저 이 첫 번째 라인을 그 코드의 CPU의 해석 라인으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라인은 실제로 연산이 수행되는 라인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예를 들면 A는 5라고 맨 처음에 그 명령어에 대한 해석이 이후 먼저 행해진 뒤 그 다음 단계에서 이 해석된 명령어는 실제 실행 부분에 도달을 해서 이 A는 5라는 명령어가 실행되는 건데요. 지금 이와 같이 구조가 되어 있는 파이프라인 처리 방식을 순차적 실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순차적 실행은 문제가 있습니다. A는 5고 그다음 B는 3이고 이 시점에서 A는 5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이 시점에서 B는 3이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C 플러스 C는 A 플러스 B라는 명령어가 왜 여기서 해석이 안 되냐? 그 이유는 C는 A 플러스 B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B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B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명령어 해석에서 C는 A 플러스 B라는 명령어가 들어올 수가 없게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이클이 한 개가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처리 과정을 거치는 걸 한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MT가 2개나 되고 이 파이프라인 6개 단계로 되어 있는데, 어떤 한 천재 컴퓨터 과학자가 D는 4 계산을 C는 A 플러스 B 이전에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MT에 있던 곳에 D는 4가 채워짐으로써 사이클이 6개였던 것을 5개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매우 효율적이죠. 이는 왜 이런 방식을 택하냐면 D는 4라는 것은 C는 A 플러스 B를 행하는데 그 이전에 해야 될 수행이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D는 4라는 명령을 먼저 행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멜트다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찾아본 내용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편하긴 한데, 이거를 이제 멜트다운이란 이런 해킹 기법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최대한 이 멜트다운 작동 원리를 그림으로 도식화를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에는 가장 핵심 모든 연산 처리의 기본 우리의 두뇌 같은 CPU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 놓은 램이라는 공간이 있는 것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근데 CPU에서는 그 CPU 자체 내부에 캐시라는 메모리가 하나 더 존재를 하게 됩니다. 램은 읽는 속도가 캐시에 비해 느리고 캐시는 읽는 속도가 램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또 CPU에는 또 레지스터라고 해서 어떤 명령어 처리를 위해서 데이터를 현재 처리를 위해 잠깐 임시로 보관해 놓는 레지스터라는 더 작은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두 램이 캐시보다 느리고 그 다음에 캐시가 램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일단 멜트다운이라는 버그 자체가 운영체제의 메모리를 읽어내는 버그인데, 일단 램에는 크게 메모리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는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메모리는 커널 부분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되는 가상화 메모리 유저 영역이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유저 영역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만약에 실행이 필요할 때는 그 램에서 공간을 할당마다 필요한 데이터를 램에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1, 소프트웨어 2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커널 영역은 이제 운영체제가 실행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1이 커널한테 커널의 100번째 메모리 값을 보여줘 라는 식의 명령을 내렸다고 칩니다. 근데 커널 메모리는 운영체제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이므로 함부로 그 사용자 프로그램이 접근을 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멜트다운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커널에 원하는 메모리를 읽어라 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읽은 값을 CPU 안에 AL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램에 할당해 놓은 메모리, 즉 이 할당해 놓은 메모리면 그 공격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에서 받아놓은 메모리를 얘기합니다. 그 메모리 시작점에서 플러스 AL 값의 자료를 꺼내고 그 다음 할당한 메모리 시작점부터 끝까지 데이터를 읽어라.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이 안 잡히시겠죠? 네, 저도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그림으로 설명을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멜트다운은 자 먼저 소프트웨어 여기 뒤에 있는 건 소프트웨어 1입니다. 소프트웨어 1에서 커널의 100번째 메모리 값을 보여 달라고 하기 전에 운영체제가 이제 달라고 하기도 전에는 아니지만 운영체제가 거부를 합니다. 못 읽게 하는 거죠. 운영체제 메모리를. 그래서 시작부터 거부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미 이 아까의 명령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하면 사실 이미 데이터는 이미 읽혔습니다. 이 원인은 이 비순차적 실행에만 있는데요. 명령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0번째 데이터를 꺼내고 꺼낸 값을 AL 레지스터에 저장한 후 1000, 그러니까 할당된 메모리를 1000이라고 가정했으면 1000번지라고 가정을 하고 1000 플러스 AL 위치의 값을 읽어라 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맨 처음 첫 번째부터 실행하게 되면 실행 오류가 뜨고 이제 예외 처리가 되죠. 왜냐하면 예외 처리라는 것은 뭔가 사용자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거부하고 얘는 명령어를 취소시키는 거죠. 근데 예외 처리는 그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명령어가 한 처리되는 그 사이클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예외 처리를 먼저 하는 것이 CPU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1, 2, 3을 다 실행을 하고 값만 안 보여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CPU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는 이 3번까지 다 행한 후에 어차피 사용한 그 해킹 프로그램한테 보여주지 않으니까 값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냥 나중에 예외를 처리해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CPU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램에서 커널의 100번째 메모리 값을 보여줘 라고 명령어를 하면 커널이 이제 이 운영체제 쪽에서 이제 그걸 거부를 하는데 그 뜨기 전에 메모리의 100번째 위치를 아까 맨 처음에 읽는 거였으니까 그 안에 있던 97의 값이 이렇게 캐시, CPU의 캐시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왜 CPU가 캐시에 저장을 하냐면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그 어떤 필요한 데이터를 읽어들어야 되는데 램보다 캐시가 읽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데이터의 지금 처리를 위해서 캐시에 넣는 겁니다. 그 이후에 CPU는 그 97에 대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 레지스터 AL의 97의 값을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명령어가 1000 플러스 AL의 값을 더한 그 번지의 데이터 값을 가져오라는 명령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 명령어가 처리가 돼서 메모리에 1097번째 뭐 어떤 x라는 값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x라는 값이 메모리의 그 CPU의 캐시 메모리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데이터는 처리를 위해서 뭐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는 형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미 저장이 되고 나서 아까 비순차적 실행 구조 때문에 이제서야 이제 예외 처리가 되었음. 데이터 제거 봐라 이라는 명령어가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런 다음과 같은 동작을 CPU는 다음과 같은 동작을 수행합니다. 레지스터에서 AL에 들어있는 97 값을 없애고 그 다음에 1097번째 번지에 있던 데이터 값도 레지스터에서 없애버립니다. 하지만 캐시는 아직 그대로 데이터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멜트다운을 하게 된다면 만약 그러면 멜트다운은 이 캐시에 있는 메모리 100번지 이거를 읽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은 이 데이터는 접근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이 캐시의 메모리 값을 읽으려고 시도를 하게 된다면 바로 예외 처리를 띄우면서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해커는 어떤 식으로 하냐? 캐시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캐시는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CPU가 데이터의 처리를 해야 될 때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빨리 빼앗아 금방 가져가 쓸 수 있도록 해놓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캐시에 미리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그 데이터를 읽는 시간은 램에서 데이터를 빼오는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메모리 1000에서
모두 있는데 이거는 1000에서 300크기의 메모리를 받았다는 가정하에입니다. 그럼 모두 읽게 되면 1001, 뭐 만약 하나의 메모리를 걸리는데 3초가 걸렸다 칩니다. 읽는데 그다음 1002, 3초, 1003, 1030, 3초 점점점점 하다가 1096, 3초, 1097, 뭐 1초, 그 다음에 1098, 3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읽히는 시간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다면 1097의 데이터가 1초 만에 읽혔으므로 분명 이 데이터는 캐싱된 데이터임이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커는 1000 플러스 97, 즉 커널 메모리 100번째 값은 97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멜트다운의 작동 원리입니다. 다음은 스펙터입니다. 발표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펙터라는 버그는 분기 예측 기능의 허점을 활용한 것인데요. 먼저 분기 예측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분기 예측은 명령어 처리 고속화를 위해서 데이터를 미리 로드해 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프로세스를 보자면 원래 프로세스는 한 가지 명령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작업만 하고 그 다음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적화 기술이 적용된 요즘의 CPU들은 이 분기 예측 프로세스를 적용이 되는데요. 바로 이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이 명령 3에서 예를 들어서 실행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결과적으로 명령 4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점은 바로 이것인데요. 명령 3의 실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명령 4의 메모리가 CPU 캐시에 로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CPU 캐시에 로드된 이 데이터들은 국가의 기밀이 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아니면 뭐 개인의 어떤 파일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스펙터는 어떤 점을 이용하냐면 이 CPU 캐시에 로드된 데이터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CPU 캐시가 있고 레지스터가 있는데 CPU 캐시에서 레지스터로의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그 접속하는 주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기 예측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 CPU 캐시에서 레지스터로의 데이터 전송이 중간에 오류가 생겨서 끊기기 때문에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터 버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스펙터 버그는 인텔뿐만 아니라 AMD, ARM 등 모든 프로세서에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분기 예측 과정에서 예측이 실패한 데이터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멜트다운보다는 심각성은 떨어지지만 이 스펙터 버그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그리고 해결법이 난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버그가 스펙터 즉 유령이라고 이름이 붙게 됩니다. 앞서 말한 내용들이 많이 어려우셨죠? 근데 이게 이 인텔 CPU 사건이 여러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알아낸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몰라도 이상한 점이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멜트다운은 운영체제의 심장부의 메모리를 마음대로 읽을 수 있게 하는 하드웨어의 취약점입니다. 또 스펙터는 CPU 속의 명령어 사이에서 일어나는 버그를 악이용한 취약점이며 다른 유저의 프로그램 속의 데이터를 엿볼 수 있는 버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이 어렵다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버그들이 커널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메모리들이 커널 영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버그들을 실행해서 강도가 은행 비번을 알아내서 은행을 털 수도 있고요. 저희 핸드폰에 들어와서 개인정보를 통해 페이스북에 이상한 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버그를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잘 깨달았으리라 생각하고 저희가 해야 되는 대처.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버그들이 해당하는 CPU는 인텔 회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텔 회사의 CPU를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인텔 회사 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장 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저희의 컴퓨터 개인정보와 보안 상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게 업데이트하면은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는데 저희의 개인정보를 위해서라면 저 같으면 업데이트를 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AMD 회사의 CPU가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CPU를 이 회사 것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로 발표한 저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